영부인을 여의신 지 5년 남짓 만에 당신마저 떠나시니 세 유자녀의 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십니까? 잠깐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예.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준비했는데 다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 바로 이 얘기를 사흘째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박성준 전 대변인. 네. 사실은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오후라도 어떤 입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네. 당일은 물론이고 어제도 없었고 아직 오늘까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의미겠죠. 당일날 오후에 뭔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예상이었었죠. 사실 전날에 예. 이 정치부 기자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좀 있을 것이라는 식의 기사도 썼거든요. 예, 그럼요. 지금 제가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탄핵의 가능성을 적어도 대통령 본인은 0%, 거의 1%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와대의 좀 무거운 침묵, 아무 움직임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은 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상황까지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모두가 5개월 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비등했고 그리고 최근에 탄핵을 앞두고는 꾸준하게 10명 중에 8명 정도, 80% 가까운 80% 정도의 탄핵 지지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지내오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실을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참모들이 이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막혀있는 귀를 열어줘야 할 참모들이 감히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탄핵까지 이르게 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인적 장막 속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공고한 벽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정을 맡아야 할 많은 지도자이고자 하는 분들,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눈 뜨고 어떤 경우에도 귀 열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것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전병훈 의원님,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상황인식이 좀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좀 들어봤는데 그거에 따르면 탄핵 전에는
전혀 탄핵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각을 확신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면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의 분위기 그리고 헌재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을 지금껏 수개월 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성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불통의 전형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뭐 녹취록을 보면은 최순실 씨 없이는 단 한 글자, 단 한 단어도 선택을 못한다,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사실은 이 청와대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질 않고 한 개인과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라는 그런 뭐 하나의 단적인 지금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에 다 텔레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다 인터넷이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통령 스스로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그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나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심리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인지 부조화의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지 부조화의 상태였고 지금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서 저렇게 침묵이 오래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삼성동 그 사저에 수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수리가 오늘 끝나든 안 끝나든 아마 오늘 정도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민들께 담화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동의 사저 모습,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망대로라면 내일 정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은 이 삼성동 준비 과정에서 조금 먼저 짚고 그리고 청와대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저로 옮길 준비라는 모습인데 관심은 내일 정도에 지금 많은 얘기를 보면 청와대에서 관저를 나와서 삼성동으로 소위 말해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는데 문제는 이사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아주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황세영 수석님, 박근혜 제가 지금 이 전 대통령자를 붙이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남긴다면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 그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남길 것 같으면 벌써 그 탄핵 결정 이후에 선고 이후에 곧바로 남기지 않았겠느냐. 자, 대통령을 하시면서요. 자신이 돌아갈 집을 탄핵하고 관계없이 계속 누군가는 수리하고 보완하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될 건데 집이 방치되었다. 그럼 최순실이 무슨 어떤 다른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냐. 그래서 평창에 뭐 대통령이 새로 집을 지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참 민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나가냐 하는 부분을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분한테 야박하게 한번 빨리 피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매일 이 시간마다 이렇게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매우 정말 지켜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박 핵심이라고 그간에 그렇게 대통령을 받들었던 사람들 누구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빠져있는 이 상황도요. 정말 의아스럽고 지금까지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심의 소재와는 다르게 저렇게 강경 대응을 하자고 하면서 1, 2, 3차 사과 담화도 참 시원치 않게 했고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나 정규제 TV 또 이 변호인들의 강경 대응
이런 부분을 주도해오는 쪽에서 또 거리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친박들은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충신인가 간신인가 진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라는 최고 직위에 갔던 분이 그 직위를 잃더라도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서의 그 존엄, 일종의 그 위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놓을 자리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기가 참 민망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저런 박 대통령의 행동은 보수 전체의 괴멸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요.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